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시작하기의 강의를 맡은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베디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인베디드 정의, 그리고 미래 시장 전망과 트렌드, 그다음 MCU 학습에 대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개발 환경 구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베디드라는 용어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베디드의 정의란 사전적인 의미는 내장된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특정 기기에 내장된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인베디드 장비로서는 대표적으로 공유기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들이 이 공유기에서 나오는 인터넷에 무선 통신 신호를 받아 저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컴퓨터 한 대마다 붙어 있는 마우스들도 모두 다 인베디드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베디드 장비에는 꼭 핵심 부품인 코어, MCU 혹은 MPU라는 코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코어를 개발하는 게 인베디드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베디드 개발이란 이 핵심이 되는 반도체 칩인 코어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코어 중에서 MCU와 MPU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MCU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램과 플래시 같은 저장 공간이 작고 동작 클락은 400MHz 이하인데요. 일반적으로 400MHz 이하이고, 사용 가능한 OS가 없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OS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RTOS 같은 OS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MCU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아주 제한된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STM32 F1 시리즈 같은 게 MCU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MPU는 MCU에 비해서 가격이 비교적 고가입니다. 또한 램과 플래시 저장 공간이 좀 큰데요. 크다는 의미 크면서 동작 클럭도 400MHz 이상으로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MPU 칩셋들에는 사용 가능한 OS가 리눅스가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이들 중에서는 윈도우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MPU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공유기들이 있고요. 저희가 학습할 수 있는 실습보드는 라즈베리 파이 시리즈가 대표적인 M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MPU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제 MPU와 MCU의 차이는 알아봤고, 먼저 이제 MPU에서 리눅스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동작 속도 400MHz 이상이면은 MPU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메모리가 외부 장착이 필수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장 메모리를 동작하는지에 따라서 MPU와 MCU를 구분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MPU와 MCU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MMU라고 하는 내부 요소의 유무인데요. 이 친구는 매핑 가상 메모리와 같은 메모리 보안 기능을 담당해서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이 친구가 들어가면 M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MPU 중에서도 MPU를 부르는 다양한 용어로서 SOC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와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OC는 MPU의 고유 기능 이외에 주변 장치를 통합한 칩인데요.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삼성에서 나오는 SOC를 보면 5G나 와이파이 같은 통신 기능을 통합한 MPU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관점에 따라 혹은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른 단어 선택일 뿐, 개발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CU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MCU의 정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소형 제어 컴퓨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컨트롤의 대상은 주로 하드웨어, 모터, 통신, GPI와 같은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해주는 제한된 성능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의 기능을 부여해주고, 이 친구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기를 쓰는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키보드, 마우스, 가전제품 등 제어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인베디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MCU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CU를 배우기 전에 미래 시장 전망과 트렌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근에 아주 큰 기업들끼리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MCU의 트렌드가 센서와 커넥티비티이며, 무선 모듈과 센서를 융합한 건데요. 과거의 센서는 이제 아날로그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통신의 방식 센서가 많고, 이 모든 기능들이 앞으로 이미 생활에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스마트워치 등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가격 경쟁이나 기술 개발 리스크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이런 기업들, 이미 큰 기업들도 자기들끼리 인수합병을 하면서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두 가지 예로는 삼성의 NXP 50조 인수설 아쉽게 불발로 그쳤죠. 다음 두 번째로는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사이프레스라고 하는 인베디드 칩 개발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반도체 인베디드 칩 시장은 몸집 불리기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M&A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 시장의 전망과 트렌드가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세 가지 이유는 직접화, 커넥티비티, 거대화인데요. 이제 직접화는 MCU에 자꾸 더 어렵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려워지고, 다음 두 번째로 커넥티비티, 블루투스, RF, 와이파이 등등 많은 통신 기능들이 더 추가되는 게 점점 더 요구사항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대화인데요. 이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짜로 풀고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다들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인베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 인베디드의 중요성을 알아볼 건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하거나 제공해줄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베디드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5G는 인베디드가 장비, 기지고 5G 단말기 모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고, 또한 인베디드 프로세서 기술이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IoT는 어떤가요? IoT는 이런 냉장고, 자동차 등의 이런 가전제품 모든 사물에 인터넷 통신을 부여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모든 사물에 통신을 부여할 때 인베디드 기술이 꼭꼭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IoT야말로 인베디드 기술을 좀 더 사용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단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시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대신 운전해줄 다양한 제어기들이 필요하겠죠. 사람 대신 사람의 눈을 대체할 인베디드, 사용자의 귀나 아니면 사용자의 그런 깜빡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베디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인베디드는 미래에 유망할 것 같은 모든 분야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 분야로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중요한 인베디드 시장을 다 아는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15개 정도의 이런 매출 순위별 랭킹을 정리해봤는데 밑에 파란 줄이 가 있는 11개의 회사가 MCU 혹은 MPU, 엔베디드 기술을 엔베디드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핫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엔베디드 MCU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과정을 진행할 건지 한번 쭉 말씀드리면 GPIO라고 해서 LED를 켜고 그 다음 스위치, 그 다음에 통신을 이용해서 저희 메시지를 하나 받아볼 거고요. 인터럽트, 타이머 카운터,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신 SPI랑 I2C라고 하는 다른 통신들 이외에도 LCD나 모터, 그 다음에 FND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장치들을 제어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상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3가지 단계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문자 단계, 중급자 단계,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로 말씀드리겠는데 입문 단계에서는 개발 보드를 선정한 후 실습을 통해 학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희가 진행할 방식이고요. 중급자 단계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ST 해외 포럼이나 책을 보고 구글 링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거고, 고급 단계는 이미 많은 MCU를 다뤄봤고 프로젝트를 혼자 수행 가능한 상태라고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입문자이니까 고급자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MCU, 죄송합니다. 두 가지 학습 방식, 그러니까 MCU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2가지 학습 방식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과 레지스터 직접 제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이 레지스터 직접 제어는 어떤 건물의 옥상까지 가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이 들겠지만 계속해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신체도 훨씬 건강해지고 건물 내부에 몇 층에 뭐가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직접하고 로우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 라이브러리 사용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뚝 하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2가지 사이에는 단점이 서로 존재하정이고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하실 수 있도록 장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레지스터 직접 제어의 장점은 곧 라이브러리의 단점이 되고, 라이브러리의 장점이 레지스터 직접 제어의 단점이 되겠죠. 이 보시면은 레지스터 직접 제어의 장점은 MCU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극한의 성능까지 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입맛대로 함수를 구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라이브러리 또 나름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빠른 개발 속도와 MCU를 바꾸기 쉽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입장에서 배우기 쉬운 그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보드들을 선택을 해보자면 먼저 1번을 봐주시면 개발 보드와 디버거, 중국산이 있겠는데요. 개발 보드와 디버거가 별도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 2번째로 이제 정품 개발 보드 디버거가 포함된 이런 누클레어 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15,000원 정도면은 최근에 치킨 한 마리 값 정도로 MCU를 인베디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은 옵셔널한 상황인데 로직 애널라이저 하나 9,000원 정도 하는 것을 구매하는 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MCU 개발보드 저희는 정품 위에서 봤던 누클레어 개발보드를 정품 보드를 사용할 예정이고,
이 정품 보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누클레어 보드와 디스커버리 보드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먼저 누클레어 보드는 MCU 평가 및 기초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하고, 디스커버리 보드는 어떤 특정한 기능, IoT, LCD, 와이파이 등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기능을 갖춘 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실습 보드는 누클레어 F103 기본 보드이며, 이 보드와 더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 보드들로는 FND, 부저 스위치 실드, 모터 드라이버 실드, LCD 키패드 실드, MP3 실드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보드들을 활용하면 더욱더 풍부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배워보시기 위해 개발을 위한 환경 구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QMX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2번 트루스튜디오라고 하는 컴파일러를 설치해 개발 환경을 구축해 봅니다. 이후로는 실습 과정을 통해 GPIO, 스위치, 외부 인터럽트, 유어트 등의 기능을 실습하면서 저희 MCU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